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불편한 한국사의 개념으로 보면 역사 검객이기도 하고 역사 독립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지가 자그마치 넉 달이 흘렀더라고요. 5, 6, 7, 8 이렇게 되니까 넉 달이 흘렀죠.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지금도 서늘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지구가 멸망한 거니까. 피디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 지구가 멸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승만 기념관도 세우는 걸 막아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용산에 여자 김건희라는 여자, 그 여자 생일에 가느라고 9월 3일 날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못 왔다는 소문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그렇지 저거 마누라 생일잔치 가느라고 국회는 못 왔다는 게 말이 돼? 대통령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오늘 김건희의 예고편, 아니 김건희보다 더 나쁜 여자일 수 있는 박마리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우리에게 했던 여러 가지 나쁜 짓 중에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얼굴 위조, 이름 위조, 그다음에 많죠. 그죠? 국적은 위조 안 했는가 몰라. 위조 안 했겠죠. 국적은. 그죠? 일본 국적인데 우리나라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죠. 아니라고 내가 믿고 싶어요. 그건 이름도 김건희 이름도 박마리아로 바꾸고 주가 조작도 쌀값 조작을 통해서 했고 신앙 위조도 기독교인 척하면서 사실상 무당을 믿었고 얼굴 위조는 안 했어. 얼굴 위조는 왜 안 했냐면 그때는 성형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거예요. 한반도 역사의 가장 나쁜 여자 3명. 그러면 누구를 꼽느냐 하면은 저는 그 영조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기문씨, 그죠? 수기문씨, 정조 초기에 정조가 죽여버린 여자, 수기문씨. 그 다음에는 이 박마리아입니다. 박마리아를 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건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순실, 이제 개명한 이름 최서원이 되겠죠. 그 3명이 가장 나쁘다. 거기 중에서 이제 김건희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 박마리아가 어떤 여잔지, 얼마나 나쁘길래 백이성 강사가 저렇게 난린지, 매불쇼에서는 박마리아의 나쁜 점을 얘기한 그 강의가 102만 회. 여러분, 조회수 102만 회. 자, 매불쇼에서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매불쇼를 보지 못했거나 매불쇼를 봤어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 이 추석을 맞이하여 유튜브 상으로 다시 한번 흥분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강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아들 이강석, 아들 이강욱을 앞세운 막후 실세입니다. 저 사진에 제일 왼쪽부터 설명을 드려요. 제일 왼쪽이 이강석, 그 다음이 뭐예요? 양엄마이자 이승만의 두 번째 마누라인 프란체스카 도너. 우리나라 이름이 이금순 혹은 이부란. 20강의 주제이기도 한 이승만. 그 다음이 뭐예요? 이기부이. 저 한복 입은 여자가 바로 박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안경을 꼈다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여자. 자기가 이화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맨날 외쳤던 전설의 인물, 그 마쿠실세. 그 옆에는 어린 고등학생 아들 이강욱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의 통역. 프란체스카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
프란체스카의 사실상 입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내가 유튜브에 노란 딱지를 내가 걱정해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박 프란체스카도 NYUN, 박 마리아도 NYUN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기붕은 매우 입에 혀처럼 아부꾼을 잘했던 것 같아. 박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아부를 잘해서 친양자로 자기의 큰아들 이강석이를 이승만의 양자로 들여보낸 악독한 NYUN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그냥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기붕의 경력 한번 보세요. 여기 이기붕, 박마리아 이 두 여자입니다. 이 두 부부입니다. 이기붕, 효령대군파. 태종 이방원의 네 아들이 있는데 양령, 효령, 충령, 성령 이렇죠. 근데 성령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아들은 양령대군, 그 다음 효령대군, 충령대군,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승만이 맨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 문약한 충령의 후손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알겠나? 이 조선은 양령대군의 후손인 내가 새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참 착각도 자기 자유다, 그죠? 그런데 이 기붕은 자기 밑에 그 효령대군파의 후손이었대요. 효령대군은 스님이 됐는데 어떻게 효령대군의 자식이 있느냐? 스님 되기 전에 결혼을 했었죠. 거기서 자식을 봐가지고 그게 쭉 이어져 왔거든. 그래서 그게 이기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기붕은 늘 그랬다 하죠. 그 큰 형님, 문중의 큰 형님이신 양령대군파의 이승만 대통령이 있으니 대통령은 이승만파에서 계속 나오고 부통령은 자기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질서에 맞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 인간 자체가 싫다. 희대의 악녀 박마리아. 미국 유학 도중에 결혼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했어.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교수로 가면서 잠깐 멀어졌다가 29살 때 그 이기붕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기붕이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한국에 와서 직업. 박마리아는 이대 교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화여전의 선생이 된 거지, 선생. 근데 1935년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이기붕이가 뭐 해가 먹고 살았는지 혹시 압니까? 무슨 가외 상점에 부지배인이 어쩌고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국일관. 여러분, 국일관 나이트클럽 아니야. 국일관 요정집. 왜 남자들이 들어가면은 그 여자들이 술 부어주고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룸사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요정집의 총지배인을 지냅니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게. 예? 미국 유학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를 딱 한 달 합니다. 한 달을 했기 때문에 국일관 지배인으로 35년부터 45년까지 국일관 지배인을 하고 내가 차마 못 썼는데 박마리아는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 선생을 하면서 뭐 했게? 남편이 국일관 지배인이니까. 당시에는 부창부수, 호스테스. 남편은 국일관 총지배인, 마누라는 호스테스. 왜? 국일관에 오는 손님들이 친일파였겠어요? 독립운동가였겠어요? 독립운동가가 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다 친일파가. 국일관 저것도 사장은 누구야? 최창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름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저거 마누라는 조선 총독부의 고급 관리 혹은 조선 총독부 총독
혹은 최고급 친일파가 올 때에는 마누라가 가서 직접 술을 따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이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남편은 나이트클럽 총지배인, 마누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선생이면서 어떻게 돼? 밤에는 호스테스.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저 이승만이가 딱 귀국을 하니까 박마리아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점을 쳐보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 그런데 한 계단만 넘어가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 계단이 안 넘어가져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여기에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돼? 조건을 걸어라. 이승만 대통령 각하 나를 서울시장을 시켜주시오. 라고 얘기해라. 라고 박마리아가 지시를 합니다. 국일관 총지배인한테. 자, 초대 경무대. 청와대라 안 하고 옛날에 경무대라 그랬죠. 경무대 비서실장. 48년 4월 15일부터 어떻게 되노? 48년 10월까지 제3대 서울특별자유시장 49년 6월 6일부터 49년 6월 6일이 언제? 여러분 반민특위가 폭력적으로 분쇄된 그날이죠. 그날 반민특위를 분쇄한 그날 이기붕이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올라갔다고. 49년 8월 14일까지. 다시 4대 서울특별시장 49년 8월 15일부터 51년 5월 7일까지. 여기 가운데 52년부터 54년까지의 2년을 제외하고 48년부터 60년까지 12년 동안 단 하루도 공직에 있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저거 남편이. 이기붕이가 공직 경력이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끊어졌다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박마리아 때문입니다. 박마리아가 뒤에서 프란체스카를 사바사바하고 녹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계단 하나만 조심하면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 그 계단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운형 선생만 넘어서면. 그 윤석열도 뭡니까? 점성술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뭐라 그랬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조국이가 대통령 되는지만 물어봐 라고 얘기했잖아.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최대 걸림돌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부인을 그토록 괴롭혔던 거야.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검찰권을 동원해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너거는 처벌받아라. 이제는 뭐야? 이재명하고 김혜경 여사겠죠.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 김활라이 한국 YWCA 회장 김환란 총무 박마리아. YWCA가 뭐예요? 위민즈 아니에요? 위민즈.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 총연합. 기독교 여성 총연합회 회장이 김환란. 이화여자 전문학교 학장이 누구야? 김환란. 나중에 이화여자 대학교로 산예대학에 승급되고 난 뒤에 총장이 누구예요? 김환란. 자, YWCA 총무가 누구예요? 박마리아.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여자 전문학교의 부학장이 누구예요? 박마리아. 이화여자 대학교 4년제로 옮기고 난 다음에 부총장의 자리에 오른 게 누굽니까? 박마리아. 대한부인회. 여러분,
대한부인회라고 하는 1950년대 여성 최대 압력 단체의 대장이 누구예요? 김환란. 대한부인회의 부총대가 누구야? 박마리아. 김환란과 박마리아는요, 한패예요, 한패. 낭랑클럽.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얼굴 예쁘고 영어되는 이화여대생들을 하나하나 꼬셔가지고 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던 여자. 그거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국회의원 김주적 의원을 떨어뜨리려고 난리를 쳤던 김환란. 저 안경 낀 여자는 김환란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누굽니까? 모윤숙입니다. 여기는요, 여기 왼쪽에 이 대머리 훌떡 가진 놈,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데요, 낭랑글러? 뭐 평등한 사교 모임이었다고? 이놈의 시작해서 평등한 사교 모임이 미군 상놈들은 앉아있고 이대생들은 서 있냐? 피디님, 평등한 사교 모임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그 외국에 나오는 평등한 칵테일 모임이었다고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던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저렇게 예. 학생들 동원해서 예. 뭔가 공연을 예. 소수의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예. 이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일인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 때는 뭐 그런 알고나 왔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 네 딸하고 네 마누라가 그래 저 분리가 노래 불러도 그 소리가 나오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국일관 고급 호스테스 박마리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그 클럽 이름이 뭡니까? 볼케이노. 아, 볼케이노. 그 활화산의 그 줄리라는 여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줄리라는 한 여성. 국일관의 고급 호스테스 박마리아. 조선 총독부의 그 고급 관리들하고 무슨 그렇게 사교 모임을 할 일이 있는데, 저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오죽했으면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는 저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다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화인같이 여성을 진짜 모욕한 것은 누구입니까? 김환란의 친일 반여성행위에 대한 토론회, 올해 4월 18일 저 토론회에서 저하고 지금 뉴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 PD님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저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PD님이 저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역사적인 사실을 겁내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그래도 뭐 용기 있게 앞에 서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앉아서 얘기했는데. 아, 네. 예. 아. 그래서 저 대신 용기 있게 얘기하시라고 예. 섭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끝나지 말고 20강으로 해봐라 라고 하는 뉴탐사 직원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까지 지내고, 어쨌든 페이크였지만 부통령까지 당선된 사람의 마누라, 그리고 그 당선된 사람이 국일관의 호스테스였다는 이 부끄러운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 그거를 이승만이 다 알고도 어떻게 돼? 자기 옆에 들이고, 그런 여자의 아들까지 자기가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대통령에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거나 자기가 죽을 경우에 그 빈자리를 부통령이 아니라 그 아들로 하여금 승계하게 해서 사실상 이 시왕조를 열어가자, 조선 왕조를 다시 이어가자라고 생각한 그 정말 민주공화국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왕위 계승의 그 욕구까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기획한 여자가 바로 박마리아다 이 말이야. 프란체스카는 그 사탕발림에 쏙박 넘어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부끄러운 우리 역사.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뭐야? 제가 불편한 한국사를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도 없어요. 역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예, 아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현 집권층이 그거를 편집하려고 하는 순간 온갖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부작용에 정면 도전해서 기득권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박마리아가 잘못한 거 지금부터 쭉 얘기합니다. 자, 1번 보시겠어요? 반민특위 폭력 분쇄, 몽양 여운형 선생 암살의 기여, 죽산 조봉암 선생 사법 살인, 이대생 활용 일제 및 미군 접대부로 활용, 4.19 정의로운 깨시민의 피해 탄압, 총을 쏘았다. 이거. 홍진기를 시켜가지고 홍진기 내무부 장관을 시켜서 어떻게 총을 쏘았다. 그리고 홍진기를 시켜가지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해버렸다. 6번 아들 이강석을 위한 온갖 나쁜 짓. 아들 이강석이 범죄를 정말 많이 저지르거든요. 경찰을 두드려 패고 다니고, 음주 단속하는데 어쩌고 다니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돼? 이거를 다 깨부수기 위해서 경찰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고, 그거를 나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안 된다. 이거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서 사법 살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에 기여합니다. 김창룡이를 시켜가지고. 이승만의 개가 이 사람을 물고 다니잖아요. 이승만의 개가 처음에는 김창룡, 그 다음에는 홍진기. 김창룡하고 홍진기를 움직인 건 뭐야? 박마리아라는 얘기예요. 김창룡이가 56년도에 죽고 그 다음 홍진기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내무부 장관, 한 달짜리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발포, 경찰로 하여금 총을 들고 그 4.19 혁명 때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죠. 그것도 다 뭐야? 박마리아가 시킨 거예요. 사실상 이때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대통령은 그냥 박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쁜 짓을.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왜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이 박마리아에 대해서는 비업자도 말 안 합니까? 보도연맹만 말 안 하는 줄 아나? 국민방위군만 말 안 하는 줄 아나? 뭐 친일했다 이런 것만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박마리아는 왜 말 안 하는데? 달이 좋다고 닮아지는가? 자, 1957년 귀하신 몸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내가 지금부터 외워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95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총장을 박마리아가 만납니다. 만나서 임마 이게 이강석이야. 지 큰아들. 저는 이대를 나왔지만 강석이는 이대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강석이가 이대 들어가려면 성전환 수술하고 들어가야지. 당신은 성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대를 못 들어가고 서울대가 좀 받아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이 이거 국민적인 저항이 남다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57년도에 이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편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울대 총장이 뛰어나와가지고 귀하신 몸이 오십니까? 이 20살짜리 이강석이한테 이 20살짜리한테 귀하신 몸이 오십니까? 황태자거든. 황태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거든. 57년도에 입양도 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뭐예요? 대통령 추천 장학생 이래가 들어갑니다. 대통령 추천 이래가지고. 대통령 추천 장학생으로 서울법대를 들어가자 당시에 서울법대생 약 200여 명이 전원 동맹 휴학을 합니다.
나 학교 안 다녀! 이래가지고 휴학을 하고 그런데 학교는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강석이가 차를 몰고 이래 들어오니까 이강석이가 몰고 들어 경호원이 몰고 들어오는 차를 향해서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집니다. 꺼져라 이 새끼야. 이 권력의 개 같은 새끼 하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강석이가 놀래가지고 첫날부터 등교를 옳게 못합니다. 결국에는 서울법대를 자퇴하고 육군 사관학교로 진학합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그런 거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묵 몰고 가니까 나중에 이게 서울법대를 지가 못 땡긴다는 사실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우이산장으로 음주운전을 막 해가 가요. 이 양주를 이빠이 먹고, 한 잔을 많이 마시고, 어떻게 돼? 막 운전을 해가지고 여자 탤런트 하나 옆에 태워가지고 우이산장으로, 이 도봉구 우이산장 거기로 간다고 그 서울법대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저 무슨 차인데 저렇게 가냐. 그래 잡아보니까, 경찰이 잡아보니까, 당신은 음주운전이 없잖아요. 단속이 없잖아. 그냥 잡아보니까 이강석이더라. 신분증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놈의 자식이라면서 좁혀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좁혀버리고, 이 음주 사건이 이슈가 되던 때에 경상북도 경주경찰서에 갑자기 한 명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강석인데 내가 아버지의 암행어사로 왔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경상북도 경주하고 안동까지가 어땠냐면은 지금 딱 최해병처럼 어떻게 돼? 홍수가 나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무려 이재민이 3,000명 이상 발생하고 150명 이상의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때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경상북도 도지사, 경상북도 경찰청장, 경주 경찰청장들이 모두 이 강성병을 모신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의 아들이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어서 니 빨리 내려온나 라고 얘기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아빠 보고 아니다. 우리가 동맹휴학까지 했는데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사람은 얼굴을 아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좁혀요. 임마 지금 네 앞에 내려진 이 환경이 어떤 선물인 줄 알고 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어. 이러면서 막 좁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결국에는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서 저것이 경상북도의 한 기자에 의해서 밝혀져가지고 제2차 귀하신몸 사건이 됩니다. 저기 신문은 가짜 인생은 진짜 자살로라고 돼. 1963년에 저 강성병 씨가 자살합니다. 온 국민에게 굉장히 우픈 추억을 안겨주었던, 웃기고도 슬픈 추억을 안겨주었던 저 귀하신 몸 사건. 저 때부터 오케이 됐다 때는 이때다 하고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가열찬 이승만 투쟁에 나섰다가 박마리아한테 찍혀가지고 박마리아가 니를 빨갱이로 몰아버리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빨갱이로 몰려서 사법 살인당하십니다. 56년도에 김창룡이가 암살당하고 57년도부터 인간 백정의 역할을 맡았던 전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사돈 홍진기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조봉암 선생이 사법 살인당하는 저 나쁜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퍼뜨린 경제 효과. 자,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저렇게 저 물잔을 쌓아놓고 와인을 쭉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차고 쭉쭉쭉쭉 차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죠. 저거를 낙수 효과, 세금을 깎아줘서 소득을 증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관건은 뭐야?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증가가 되고 경기가 중소기업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민주당의 경제 효과는요, 분수 효과, 트리클업 경제 효과죠. 뭐냐 하면은 경기 성장이 되는 데는 중소기업부터 이렇게 잘 살게 해주면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투자를 많이 일으켜서 경기가 올라가 대기업도 살찌운다 라는,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입니다. 어느 쪽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기업 걸 잘 살게 해주고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투자가 증가해서 어떻게 돼? 이게 중소기업까지 간다는 거는 박마리아가 우리나라에 퍼뜨린 겁니다. 뭘로 가지고? 미국의 구호 물자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미국의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미국의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의 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의 어떻게 설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거 이 300산업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까? 그걸 가지고 자기부터 다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조금씩 사회에 떨어뜨리고 저거가 밖에 나가서 뭐 잘 살먹으면서 그 사람들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지부터 잘 사는 효과, 그것이 트리클 다운 효과다 이 말이에요. PD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잔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 위에 있는 잔이 예. 너무 커가지고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 밑으로 물이 안 흘러요. 아,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낙수되지 않는. 그 세금 다 깎아주는 바람에 오히려 밑에 사람들한테 세금을 지금 더 걷어야 되잖아. 하늘이 내린 천벌, 박마리아의 최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강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우리 할머니 몽양 여운영 선생의 정부 비서관을 지냈던 우리 할머니의 증언에 따른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화여대생하고 장교 혹은 검찰과의 뚜쟁이 역할을 했던 이수회라고 하는 그의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 기억나시죠? 더 글로리에서 임지연의 엄마가 자주 다니는 그 무당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찰하고 사회 고위층하고 어린 여자들을 무속으로 연결해서 뭘 해요? 액막이라는 걸 하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하룻밤 자면은 그게 액막이가 된다. 이수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박마리아하고 저거 엄마가 그 고이대라는 여자가 했던 짓이 뭐냐? 이화여대생하고 장교하고 검찰, 경찰 고위 간부들을 뚜쟁이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 이수회의 그 결혼한 여자들의 아들, 딸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까지만 얘기할게. 정말입니다. 친모, 고의대하고, 고의대가 박마리아의 저거 엄마예요. 저거 엄마가 군산에, 여러분, 쌀값하고 밀가루하고, 그거를 이렇게 부산에서 군산항구로 이렇게 전라도를 돌아가지고 오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한번 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을 한번 보충을 받아가지고 인천항구에다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기름에 대려고 내렸을 때에 군산항구에 여러분 미두라고 하는 도박이 있습니다. 미두. 거기 내렸을 때 쌀값, 그 다음에 그 밀가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설탕까지 전부 다 이게 얼마나 성한 것이 인천까지 가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그 도박을 해서 150석 그러면 어떻게 돼? 150석과 가까운 사람이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5등까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도박이 있습니다. 미두. 채만식의 탕류에 나왔던 주제죠. 미두 도박. 그 미두 도박에 고 의대가 깊이 관여해서 미두 도박의 모든 돈을 다 쓸어 담습니다. 왜? 박마리아하고 이기붕이는 그 쌀값을 조작하는 행위를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몇 석을 갖고 왔는지. 그랬는데 어떻게 돼?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되노?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박마리아는 이거는 그냥 돈 모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 쌀값을 조작해가지고 많이 폭리를 취합니다. 친모 고의대와의 주술 행위와 이수의 회원들과의 만남. 이승만이 언제 죽을 것인가? 내 남편은 언제 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들은 언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언제 영부인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의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매일매일 자기 엄마하고 주술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무당이란 무당을 다 모아서,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잔가를 아시겠죠? 추석날, 일요일 날에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말을 하다니 참 백이성도 짓궂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들으시더라도 이런 얘기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면서 울분을 한번 사겨 보세요.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이때까지 들으시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6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게 참.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왜 낯설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낯설어 하면서 이런 거를 정말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고, 누가 딱 환생을 했구나. 그죠? 환생을 했구나, 아주. 1960년 4월 28일, 저 박마리아가 처단됩니다. 4월 19일 날이 박마리아의 생일이었어요. 1960년 4월 28일 날 이기붕이가 같이 죽고, 저거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하죠. 집단 자살. 4월 28일 날 그 경무대에서 그 박마리아하고 이기붕하고가 다 어떻게 돼? 이강석이가 쏜 총에 의해서 다 죽었다. 혹은 미군이 쏜 총에 의해서, 하여튼 뭐가 맞든 간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4.19는 딴 거 필요 없어. 박마리아만 죽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박마리아를 당시 미군이 죽였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몰락의 주범, 최악의 악녀 박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모여있는 추석날에 제가 이런 나쁜 여자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28일 죽은 이기붕이가 1960년 4월 28일 죽고 바로 이기붕과 동일한 증세를 갖고 있는 한 남자가 1960년 12월 달 딱 정확하게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응애예요? 저는 윤석열 용산 정권의 최후를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탄핵을 해서 끌어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2년 뒤가 되면 제가 여기에서 시민들의 승리를 하면서 제2의 박마리아 김건희를 말하고 있겠죠. 아니, 박마리아도 원래 이름이 박평순인가 그랬다니까 이름을 조작하지 않은 이름 김명신이를 제가 남길 겁니다. 역사책에.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이기붕의 환생입니다. 이기붕은 1956년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담낭이 안 좋아서 쓸개가 안 좋아가지고
다리를 붙이고 앉지 못합니다. 다리를 쩍 벌리고 뒤로 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이게 이기붕의 이상한 증세였습니다. 따라서 자기야 남편이 담낭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박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57년도에 자기 아들 이강석이를 양자로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아구가 딱딱딱딱 들어맞으시죠? 피디님, 한반도 5천년사의 최악의 여성 3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저 박마리아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다들 한가위만 같아라 해서 가족이 모이는 예. 날이잖아요. 네. 이승만과 가족 같은 사이였던 가족 같은 사이였던. 네, 네. 박마리아. 네. 예. 그 NYUN을. 네. 네. 듣고 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60년 전으로 네. 회귀를 했는지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들면서 그거 좀 재밌죠? 이기붕이 죽고 나서 10개월 뒤에 윤석열이 탄생했다. 그건 상당히 처음 듣는 신선한 이야기예요. 예, 정말 신선하죠. 예. 네, 그래서 다들 한가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강사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달이 좋다고 닮아지는가 안수래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박마리아에 대한 적개심, 이승만에 대한 적개심, 이기붕에 대한 적개심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D님 고생하셨습니다.